자, 매크로 섹션 15번에 있는 매크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개발도구라는 이 메뉴 탭이 있어야 편해요. 단 개발도구 안에 컨트롤 그룹이 있고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이 있을 거예요. 양식 컨트롤. 이거를 이용해서 매크로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굳이 개발도구라는 메뉴는 없어도 돼요. 왜? 제일 밑에 있어요. 준비라고 하는 곳에. 화면 제일 왼쪽 아래 보시면은 준비라는 곳에 거기에 빨간 점 같은 게 하나 생길 거예요. 그게 매크로 버튼이에요. 그거 누르시면 매크로가 돼요. 그런데 요 양식 컨트롤이 나오면 이 양식 컨트롤 메뉴는 개발도구라는 메뉴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개발도구 메뉴 여는 거 보여드릴게요. 2010하고 2007하고 약간 다르니까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하고 2010하고 메뉴가요 비스무리해요. 2007하고 2010 메뉴가 비스무리한데 지금 홈탭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글꼴, 뭐 가가,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셀, 편집 그룹 다 똑같고요. 삽입에 가면 여기 스마트 아트도 있고요. 도형도 있고요. 여기 스크린샷이 없네. 그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나머지는 뭐 스파크라인은 2010에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스파크라인 2010에서 새로 나온 생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개발도구라는 메뉴는 어떻게 부르느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을 누르시면은 여기 있어요.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 표시할 거냐 말 거냐가 처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오피스 단추에 가서 엑셀 옵션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기본 리본 메뉴라는 건 상단에 있는 메뉴들이죠. 개발도구 탭도 넣어주겠다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 하단에 확인 누르시면 이제 개발도구라는 메뉴가 열리고요. 2010을 쓰시는 분들은 오피스 단추가 없고 파일이라는 메뉴가 생겨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파일로 가서 마찬가지로 옵션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옵션도 약간 위치는 달라요. 그럼 여기는 없어요. 세 번째 항목 없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리본 사용자 지정을 하러 가는 겁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이쪽에 개발 도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을 거예요. 2007은 일반에 있는데 2010은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이때 개발 도구라는 게 비어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해주시면 개발 도구를 선택만 해주시면은 이때 개발 도구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말 2급 자격증 공부하실 때 2007로 하셔도 되고 2010으로 하셔도 되고 2013으로 하셔도 메뉴는 똑같은 걸 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2010하고 2013은 메뉴가 조금 같은 계열로 나가고요. 2007하고 약간 좀 차이 나는 건 있습니다. 요런 거죠. 바로 옵션에 가서 일반에 없고 사용자, 리본 사용자 지정에 따로 있다더라 하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동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매크로는 작업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A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는 블럭 잡아 가지고 색깔을 빨갛게 하고 노랗게 하고 이쪽에는 색깔을 노랗게 하고 초록으로 하고 줄을 치고 여기는 합계를 계산하고 이렇게 막 키보드로 마우스로 클릭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과정을 저장을 시켜 놓는 거야. 순서를. 그리고 다시 시작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더라 이거지. 그대로 따라 하더라.
여러분 맨손체조 해보셨을 거예요? 국민체조 같은 거.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 뭐 팔다리 운동하고 뭐 마지막에 숨쉬기 운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시범 선생님이 빨리빨리 하면 못 따라가니까 구분 동작에서 설명을 하죠. 제일 먼저 다리 벌려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그 다음에 팔을 올려가지고 내리고 좌우로 흔들고 자 이거를 8번 하세요 뭐 4번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놨다가 연속 동작 시작하면 착착착착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매크로예요. 그게 매크로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 자리에 와서 합계를 시작해도 되고 여기 와서 합계로 와서 시작해도 되고 어디든지 와서 시작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합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합계 계산하는 곳으로 일단 오죠. 여기 와서 뭐 합니까? 매크로를 우리 매크로를 만들 때 사실은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목록 상자라고 있어요. 매크로 목록 상자. 여기 가서 매크로가 지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으면 걔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여기 와서 실행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도형을 그려. 도형. 이런 햇님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 햇님 얼굴을 딸깍 누르는 순간 합계가 촥 나오게끔 해라 이거야. 햇님 얼굴을 클릭하면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또는 여기 개발 도구에 가면 양식 컨트롤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양식 컨트롤이 뭐냐면 우리 인터넷상에서 보면 회원 가입할 때 마지막에 회원 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착 되죠. 그런 완료 버튼 누르는 거예요. 이게 명령 버튼이라 그래. 얘를 누르면 착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데 크기를 그려야죠. 크기를 맞게 그려야 되잖아.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크게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맞게끔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도형을 그리시는데 아무 도형이나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네모나 원이나 어떤 거 도형을 선택해서 그리되 내 멋대로 대충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H 세 번째부터 I의 네 번째까지 딱 요렇게 그리래. 아니면 뭐 여기다 요렇게 그리래. 지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릴 때 보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Alt키 있죠. Alt키. 오른쪽에 Alt는 안 먹어요. 왼쪽에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하면은요. 아까는 지멋대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지멋대로 그려졌는데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 똑 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셀의 크기만큼만 딱딱딱딱 끊어주면서 그려져요.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확인해 보셨어요? 네. 이것만 그릴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크기를 줄일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 Alt키에 맞춰서 셀의 크기를 맞춰서 그리면은 셀의 크기만큼 탁탁 또 조절이 돼요. 이거를 대충 그리면 안 돼. 대충 그리면 안 맞으니까 Alt키를 누르고 그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문제지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은요. F 네 번째에서 F 12번째까지 합계란에 각각의 이름별로 네 과목의 합계를 구해서 계산하는데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는 썸 쓰는 게 아니라 자동 합계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블럭 잡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탭에 가면 저 끝머리에 시그마 있을 거예요. 시그마. 뭐 수식에도 있습니다. 수식에도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이걸 딱 한번 눌러 보세요. 알아서 합계가 나오죠? 합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자동으로 나오니까 연습 끝나고 나면 다시 지워놓고 다시 블럭 잡아서 자동 합계 여기도 눌러도 되고 홈에 가서 요거 눌러도 되고 누르면 탁 합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 번 정도 해보셔야 돼. 워밍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탁 그릴 거니까. 예.
자, 그럼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합계 매크로인데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합계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래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에 가서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액티브엑스 컨트롤하고 두 가지 중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단추,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하고 C14번째부터 뒤에 15번째까지 요거다 딱 맞추래요. 맞추래. 근데 얘는 단추를 딱 그리고 나면 단추의 크기가 잘못됐다 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Alt키 눌러서 조정하면 되니까. 얘는 딱 단추를 드래그 하는 순간 매크로 이름 어떤 매크로 만들 거니? 라고 바로 물어봐요. 무슨 매크로 만들라 그랬어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라 그랬는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지정을 해주려고 봤더니. 그럼 만들어야지. 기록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아니에요. 기록 버튼을 눌러서 합계라고 쓰시면 돼요. 합계. 합계가 있으면 합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지정해 놓을 만한 합계가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버튼을 눌러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만들면 되지. 그러면 지정해 주면 되지. 바로가기 키는 어떤 거 쓸 수 있다 그랬죠? 대문자 소문자만 온다 그랬어요. 저장 위치는 어디 있다고요? 세 가지. 필기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확인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홈이나 삽입이나 보기나 데이터나 개별 도구나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떤 기능을 클릭하는 순간 매크로엔 적용이 돼요. 자, 키보드로 제가 뭘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키보드로 뭐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매크로에 다 기록이 돼요. 자, 매크로가 작동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블럭 잡고 수식에 와서 자동 합계를 누르겠죠. 합계 나왔죠? 끝났잖아. 아까는 여기 와서 는, 썸, 가로 열고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자동 처리 쫙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그냥 자동 합계 이것만 누르면 된대. 한 번만에 해결 본 것 같아요. 아, 블럭 잡고 클릭하고 두 번만에 끝난 것 같아. 그럼 다시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을 끝내야죠. 계속 테이프 돌리면서 촬영할 필요 없잖아. 기록 다 했잖아. 녹화 다 했잖아. 그럼 기록 중지만 누르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거 지워놓고 이 단추 1이라는 걸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오겠죠. 이걸 누르면 착 답이 나오겠는데 이 문제는 단추 1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뭐라고 쓰래요? 합계라고 쓰래매. 근데 클릭하고 쓰려고 클릭을 하면 자꾸만 작동만 되니까 안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편집하세요. 뭐라고? 합계. 다른 데 클릭, 엔터 치면 줄이 바뀌니까 다른 데 클릭하면 이제 수정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매크로 목록 상자에 가서 보면 이제 합계라는 매크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보세요.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합계가 작동되게 하시고, 그럼 합계가 있었으면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얘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겠죠. 근데 지정한 매크로가 없으니까 매크로를 기록을 해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줄 있잖아요. 요거 항목의 이름, 얘들을 빨간 색깔로 바꾸래요. 글자색 말고 채우는 색깔을 빨갛게 하래. 154페이지 보시면 빨갛게 보이죠?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우리 커말 자격증 실기 문제지에 수록되는 거는요, 마지막 차트 문제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매크로를 제대로 했는지, 부분합을 제대로 했는지, 피벗 테이블을 제대로 했는지, 목표값 찾기를 제대로 했고 통합을 제대로 했는지 우린 몰라요. 자, 그러니까 얘를 블럭 잡아서 홈에 와서 지금은 노랗게 된 페인트 통의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빨간색 눌러주면 빨갛게 변하겠죠. 누르지는 맙시다. 누르지는 말고 거기까지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죠. 블럭 잡고 페인트 통의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얘를 누른다. 만약에 눌렀으면 어떻게 돼? 예행 연습하다가 눌렀으면 블럭 잡고 가서 채우기 없음 하면 안 채워지는 게 되니까 돌려놓으면 되고. 그럼 예행 연습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할게요.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또 지정하면 된대요. 어디에다가 2에 14번째 F에 14번째 15번째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은 셀 음영이야. 셀 음영. 근데 셀 음영이라고 등록을 지정을 하려고 봤더니 셀 음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록할 거니까.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봤는데 없잖아. 합계는 있는데 없잖아. 셀 음영은 없으니까는 이 셀 음영이라고 하는 거를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록 버튼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셀 음영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자, 확인 누를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매크로가 지금 기록되는 중이에요. 블럭 잡고 홈에 와서 페인트 통에 있는 빨간색을 탁 칠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매크로였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와서 기록 끝 눌러주면 돼. 그 다음에 단추가 이게 셀 음영이라는 글자로 바꿔야 되겠죠.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셀 음영이라고 쓰면 되지 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뭐 노랗게 칠하던 다른 거로 칠해놓고 볼게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셀 음영 딱 누르는 순간 빨갛게 딱 되면 되죠. 얘를 색깔을 지워놓고 셀 음영을 누르면 착 하니 빨갛게 되면 되지. 예. 이렇게 해주면 매크로는 끝나는 거예요. 매크로 딱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인데 5점 5점씩 10점이에요. 자, 기출공 1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추세가 이 양식 컨트롤을 쓰는 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잘. 양식 컨트롤이라는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거라면 굳이 개발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답은 된다 그랬어요. 알려는 드릴 테니까. 자, 기출공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155쪽. 155쪽에 보면은 엑셀 옵션을 클릭해서 기본 설정에서 리본 메뉴를 메뉴판에다 불려다 놔야 되겠다라는 거 설명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도구 탭에 있는 양식 단추를 선택을 해서 Alt키를 눌러서 그리면 되고, Alt키를 눌러서 그냥 그리면 안 그려지니까 Alt키를 눌러서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지고, 아니면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리셔도 될 거예요. 근데 Alt키 누르면 정확히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봤는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거기다가 합계라고 하는 거를 써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매크로 지정 단추에다가 화면에다가 합계라고 쓰고 기록 버튼을 누르면 157페이지 6번처럼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냐라고 또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그때부터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이 착 되겠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네요. 이 합계를 여기다 놓고 자동합계 버튼을 하나 눌렀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는 썸하고 쓰지 말고 자동합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라는 거죠. 그렇게 쓸 거라면 여기만 블럭 잡고 여기만 합계 자리만 블럭 잡고 자동합계 버튼을 눌러도 답이 되고요. 원 데이터까지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 누르면 더 잘 되고,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직접 키보드로 는 썸하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합계 구했으니까는 합계를 구했으니까는 드래그를 하던 아니면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계산하던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책에는 이렇게 냈어요. 자동합계를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우리 한꺼번에 계산하고 나서 커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클릭하고 그리고 기록 중지를 하래. 이렇게 해놓고 기록 중지를 하던 어디다 놓고 기록 중지를 하던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일단 답만 나오게끔 매크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10번에 보면은 이제 그 단추 1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계로 바꾸려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를 선택했다? 텍스트 편집 버튼 눌러서 아까 뭐 그 단추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합계로 고치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도형은 잠깐 먼저 보세요. 일반적인 도형은 그릴 때요,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기다 합계라고 쓰고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하이퍼링크 말고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뭐 컨트롤 양식 컨트롤에 있는 얘는 드래그를 딱 끝나는 순간 매크로가 바로 열려. 특성이. 그러니까 닫고 얘를 닫아버리고 난 여기다가 평균 구하는 거 바꿀 거야 이렇게 글자를 쓰고 나서 도형 그리고 나서 글자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도 돼요. 뭐 순서에 상관이 뭐가 있어. 매크로만 되면 되지.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순서가 단추를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지정이 돼 버리니까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고 그리고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평균 구하는 매크로가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지 뭐.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글자를 고쳐야 되잖아. 그냥 클릭하는 순간 작동이 되니까 오른쪽 눌러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커서가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다 이제 평균하고 고치면 평균 구하는 매크로가 완성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책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9페이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오피스 단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눌러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10십자 얇은 거로 바뀌면 영역에다 드래그해서 글자가 딱 뜨는 순간 거기다가 셀 음영 뭐 고쳐놓고 확인, 그래서 블럭 잡아서 빨갛게 칠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매크로 기록 중지 끝나면 되고, 그럼 다시 그걸 셀 음영이라는 글자로 고쳐줘야 되잖아. 아까는 단추 2 그랬었으니까.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단추 2라는 글자를 이제 셀 음영으로 바꿔치기 해야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안. 개발도구에 가보면 매크로 보안이 있는데 4가지가 있다 그랬죠. 4가지.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나왔던 문제고요. 왜 보안이 문제가 생기냐면 매크로는 이게 매크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를 제가 편집 누르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셀 음영해주는 매크로고요. 이거는 합계 구하는 매크로예요.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초보자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이러스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파일을 모르고 내가 덜컥 열어가지고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불러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돼요 라고 몇 주가 떠나 이거. 모든 매크로 제외시켜라 이거. 대신에 이거는 매크로가 있는 건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못 열게 했어. 그래도 할래? 그럼 편집 사용이라는 걸 딱 눌러주면 매크로가 작동이 되거든요. 알림 표시라는 건 해줘라 이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매크로가 제외되면 매크로가 있는 건 다 제외시키는데 알림도 안 알려주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매크로가 제외되고 알려는 주자 이거지. 알려는 주자 이거. 이게 기본이고 우리 시험에는 모든 매크로 포함 알림 표시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기에. 모든 매크로 포함 알림 표시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매크로 포함된 거 다 열어라. 오케이 할 테니까 열어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권장하지 않아요 라고 써 있잖아. 위험하니까. 요 보기도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매크로가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163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이제 계산하는 매크로가 나왔어요. 뭐냐면 본봉에다가 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뺄 거예요. 그럼 수량의 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는 본봉에다가 더하기 수당을 할 거고 빼기 세금을 할 거래.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할 거래. 되게 쉽네. 매크로 이렇게 하래요. 오케이. 예행 연습했으니까 지우고. 그런데 해 있어. 해.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가면 기본 도형에 해가 있어. 해님이 얘를 A 13번째부터 여기서부터 A 14번째 요렇게 두 줄에 걸쳐서 두 셀에 걸쳐서 그려놓으래. 그리고 얘를 딱딱 클릭하는 순간 답이 착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거 맞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햇님을 그려야지.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란 말이야. 이 햇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근데 셀음형도 아니고 합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매크로를 써야 돼?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연결하래.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딱 봤더니 어라? 수령액이라는 매크로가 없네. 수령액이라는 매크로가 없네. 그럼 기록해야지 뭐.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안 돼요. 기록 누르셔야 돼. 자, 기록을 눌렀는데 이제 확인 눌러야 되겠죠? 네, 보세요. 는 모르고 직급도 넣었어. 모르고 직급을 넣었어. 이렇게. 그럼 매크로 잘못 만드는 거죠? 매크로 잘못 만들었잖아. 자동 채우기 하던 말던 중간에 아차 잘못했네 이거잖아.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일단 중지하세요. 기록 중지. 매크로 잘못 만들었으니까 중지는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매크로 목록 상자에 있다. 매크로 보기. 여기 가셔서 수령액이라는 매크로 아까 하다가 망친 거잖아요. 수령액. 얘를 삭제하셔야 돼. 얘를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 걔를 삭제하지 않고는 이 도형에다 그 매크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들은. 다시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도형에다가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수령액이라고 쓰시고 기록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제 실제 매크로가 작동돼야 되겠지. 자, 는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오케이, 제대로 된 것 같고, 얘를 자동 처리 쭉 하겠죠. 그럼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제 개발 도구에는 기록 중지, 얘를 누르셔도 되고, 하면 제일 밑에 그 준비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단 말이야. 밑에 거기도 기록 중지 있어요. 네모난 거, 그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저 밑에 거 누르셔도 되고. 기록 중지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지우고 얘를 딱 누르면 착하니 생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전체를 블럭 잡아서 홈에 와서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선이 있단 말이야. 테두리 선, 모든 테두리. 얘를 딱 클릭할 거예요. 클릭하기 전까지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선 그려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C14번째, C13번째, 14번째다가 빗면이라고 있어요. 빗면. 기본 도형에 보면 빗면이라고 있어요. 12각형 밑에 빗면. 얘를 잘 그리셔야 돼. 잘 Alt키 눌러서 그리시면 착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리시래. 자, 그려놓고 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딸깍 클릭하면 여기 선이 그려지는 서식 매크로를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형에다 서식이라 쓰는 말은 없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여기 밑에 결과는 시험 문제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제지만 잘 보셔야 돼. 테두리 선을 그리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라고는 되어 있고, 그 도형에다가 뭐라고 쓰라는 말은 없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쉼표 스타일을 표시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매크로 이름은 쉼표래. 쉼표. 그런데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쉼표라고 입력을 하래. 얘는 문제가 지시돼 있잖아요. 이거는 써줘야 되지만 우리 문제는 안 쓰는 거야. 쓰면 틀린 거예요. 매크로 잘 만들어 놓고 틀려봐. 마음 아프다니까.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제 얘를 딸깍 누르면 여기가 선이 착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마우스,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 기록으로 가셔도 되고요. 어차피 기록에 가면 여기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매크로 지정을 하면 첫 번부터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지. 이렇게 서식을 쓰지. 우리 책도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록에 가서 서식을 하고 썼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되고. 본래는 여기 와서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 잡아서 이 테두리 선을 딱딱 눌러주면 선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다 했으니까 이대로 집에 가시면 큰일 나. 뭐 해야 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기록 중지를 안 누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누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차트 작성해. 그럼 차트까지 다 매크로에 포함돼. 내가 하던 행동 다.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딱 누르면 테두리 선 그리다 말고 막 차트가 막 만들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차트도 다시 해야 되고 매크로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제 요거를 제가 얘를 기록 중지 다시 걸어야지. 기록 중지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기록 중지 누르고 얘를 뭐 하면 된다? 테두리 선을 빼고 눌러볼게요. 딱딱 됐네. 근데 제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얘를 테두리 선 그리고
여기 왔다가 다시 또 블럭 잡아주고 여기 왔다가 그리고 기록 중지 눌렀잖아요. 그러한 쓸데없는 동작에 한두 개 들어갔단 말이야. 그것까지 다 포함됐어요. 근데 잘못된 동작은 아니었으니까 채점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자, 지금 기출 1번에 나와 있는 매크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고요. 기출 02번 매크로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기출 02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람 웃는 얼굴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딸깍 클릭을 하면 여기 평균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기 평균이 쫙 나와. 그 다음에 이 밑에 육각형 쉼표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쫙 찍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쫙 찍히는 게 D4부터 D14 여기까지 예, 쉼표 스타일 요거잖아. 아까 쉼표 이걸 이렇게 변하게끔 할 거라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 눌러주면 평균 나오고 육각형 있는 걸 클릭하면은 쉼표 스타일이 딱 바뀌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문제예요. 그렇게 두 문제. 지금 한번 해보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다니면서. 지금 여기에다가 평균이 나와야 되고 그 평균 결과를 자동 채우기 쫙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는 게 걔가 1번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꿔주는 게 2번 문항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문제지를요 손으로 짚어가세요. 순서대로 하나씩 푸시면 돼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뭐 제가 책대로 해볼게요. D 4번째부터 D 13번째까지 영역에 대해서 쉼표 스타일 구하는 게 2번 문제고, 그 위에 D 13번째, E 13번째 여기다가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래. 그래 놓고 평균 계산하는 거니까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선택해 가지고 G3 여기서부터 G4 여기까지 그리래. 이렇게. 그리고 얘를 딸깍 누르면 평균이 촥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근데 매크로가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려고 봤더니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 지정하라고 써 있는데 그럼 만들면 되지 뭐. 기록이에요. 기록. 새로 만들기 누르면 이상한 화면이 뜨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항상 그랬잖아. 망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망치면 난리 났네. 난리 났잖아요. 그럼 나가세요. 그리고 매크로로 와야 돼요. 여기 매크로로 와야 돼요. 여기 매크로로 와서 평균 구하는 매크로를 잘못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럼 빨리 삭제해 버려야 돼. 쓸데없는 거 빨리 삭제해야 돼. 그리고 다시 매크로를 다시 지정해주고 괜히 새로 만들기 눌러서 고생한 거죠. 그럼 기록 다시 가서 확인.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요거잖아. 에버레이지 그렇죠?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쭉 블럭 잡아서 엔터를 탁 치면 하나 계산됐고, 이거는 또 자동 채우기 해서 쫙 간단 말이야. 여러분 자동 채우기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여기다 는 에버레이지를 쓴 사람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뭘 그렇게 고생해. 얘를 자동 채우기 쫙 하면 답이 되지. 답 나왔으니까 이제 중지해야죠. 작업이 끝났으니까 중지하는 거지. 자 보세요. 얘를 얘를 딱 누르는 순간 답 구해졌단 말이야. 어케바리 하나 끝났어.
자,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리래. 여기다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그리래. 문제를 보니까 여기다가 또 뭐라고 쓰래. 근데 쓰라는 말은 나중 문제고 D 네 번째부터 D 13번째까지 쉼표 스타일을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그 쉼표 스타일의 이름은 매크로의 이름은 쉼표고, 근데 육각형을 그리라 그랬고 육각형 안에다가 쉼표를 쓰래. 그럼 오케이, 쉼표라고 쓰래. 그럼 쓰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쉼표를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쉼표 기록 확인. 요렇게 블록 잡고 요렇게 블록 잡고 뭐해라? 쉼표 찍는 거죠. 끝. 개발 도구에 가서 중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해보려 그래. 한 번 더 해보려고 연습을 딱 하는 순간 얘가 깨져. 아까 58점 얼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자동 처리하는 바람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었는데 쉼표살이 찍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동 처리하는 바람에 얘도 쉼표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틀린 건 아니지. 내가 맞춘 거지 뭐.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는 쉼표살이 안 들어가게끔 하라는 말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쉼표살이 들어가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하시면 이상 없이 돌아갔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를 얘들은 지우고 여기는 일반어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제 얘를 실행하고 쉼표를 눌러야 이게 정확한 답이 된 거지. 다시 누르면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테스트할 때는 이 전체를 일반어로 바꿔놓고 얘는 지우고 그리고 합평균 내고 쉼표 찍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 거죠. 매크로는요 요즘 추세가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합계 구하시오, 평균 구하시오라가 너무 쉽잖아요. 는, 썸 이런 거 그렇게 안 내고 조금 어렵게는 내더라고. 뭐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는 맥스 쓰면 되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함수는 합계 평균 밖에 안 나왔었거든 지금까지 유형이. 근데 올해 나오는 유형들 새로 나온 걸 보니까는 최대값 구하시오, 뭐 세 번째로 큰 값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맥스라고 쓰고 라지라고 쓰고 뭐 쓰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함수 막 그렇게 if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간혹 저건 나옵디다. 누구의 순위를 구하시오 이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함수 문제 나와야 되잖아 본래.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차트를 들어갈 겁니다. 차트. 오늘까지 하면 차트 다 해요. 다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관련된 문제 좀 더 풀고 그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